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 20년 이 바닥을 지켜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막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스피라는 배만 홀로 깃발 휘날리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20년차 시니어 투자 전략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묘하고도 강력한 코스피의 단독 질주, 그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 코스피만 홀로 질주하는가?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신호탄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오늘 시장에서 포착된 아주 기묘한 신호들. 이거 뭐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의 첫 장을 넘기는 기분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주변은 다들 죽겠다, 힘들다 하는데 왜 우리만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아주 뜨거웠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오늘 디커플링은 뭔가 좀 유별났어요. 자,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면 가운데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코스피만 홀로 2.12%나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래 코스닥, 그리고 일본 니케이, 홍콩항생 전부 파란불, 즉 하락 마감했습니다. 같은 한국 시장 안에서도 온도가 이렇게 긍정하게 갈렸다는 건 이게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작정하고 코스피 대형주만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대체 누구일까요? 보통 외국인을 딱 떠올리실 텐데 이 차트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화면 왼쪽 첫 번째 막대 좀 보세요. 외국인은 무려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가장 키 큰 파란 막대, 기관이 혼자 1조 3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그냥 끌어올린 거죠.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외국인이 저렇게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면서까지 지수를 올린다. 이건 보통 기관의 행동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 기관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은 진짜 큰 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드디어 첫 번째 열쇠를 찾았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죠. 통계 뒤에 딱 숨어서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산만 10조 달러가 넘으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고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거대한 고래가 수면 위로 살짝, 아주 살짝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장중에 블랙록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기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SK 하이닉스가 6.6%나 급등하면서 혼자서 코스피 지수를 무려 47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른 거의 절반을 하이닉스 혼자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그냥 펀드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이 패시브 자금의 최강자이기 때문이죠.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요, 하이닉스가 좋아서 삼성전기가 예뻐서 사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 그 자체를 통째로 사는 돈이에요.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아주 묵직하고 긴 호흡의 자금이라는 거죠. 오늘 공시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한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화면시켜준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굴러보니까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치고 빠지는 액티브 펀드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소나기예요. 잠깐 우산 쓰고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이런 패시브 자금은 이건 조수, 밀물썰물 할 때 그 밀물과 같아요. 한번 방향을 잡고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해안선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야 할 판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들 곡소리 내면서 돈 뺄 때 묵묵히 시장 지탱해 준 게 바로 이 패시브 자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게 어쩌면 그냥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밀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블랙록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면 이제 한국 시장 내부에서는 그 물결을 더 높이 밀어올릴 아주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열쇠, 우리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내부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게 거래되는 현상인데 이게 드디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 기대감의 중심에는 바로 이 3차 상법 개정안, 우리가 흔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라 이겁니다. 이게 만약 통과되면 그동안 주주들한테 좀 인색했던 기업들도 변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는 논리죠. 특히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싼 증권, 보험, 금융주들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가장 왼쪽에 있는 보험 업종이 무려 7%, 그 옆에 금융 업종이 3.5% 넘게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들입니다. 시장에 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밀어주는 말 그대로 쌍끌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밀물과 강력한 엔진이 시장에 큰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그 위에서는 또 매일매일 새로운 파도가 칩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무대죠. 이 구조적인 흐름 위에서 펼쳐지는 단기 테마 장세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방산주가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급등했고요. 원자력 테마는 이건 CNBC에서도 다뤘는데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원전이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붙으면서 한미 경제 협력 기대감과 맞물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유주도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올랐고 증권주는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았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 시장은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구조적 동력은 패시브 자금과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아주 길고 꾸준한 힘입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보약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단기적 동력은 지정학적 갈등이나 협력 뉴스처럼 짧게 확 타오르지만 변동성이 아주 큰 불꽃 같은 힘입니다. 여기서 제 20년 경험에서 나온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단기 테마를 쫓는 건요, 허공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숙련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큰 흐름, 즉 왼쪽에 구조적인 동력을 믿고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확률 높은 게임이에요. 단기 테마는 포트폴리오에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했으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대세 상승장 시나리오입니다. 블랙록 같은 패시브 자금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는 그런 베스트 상황이죠.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도주인 금융, 증권, 그리고 자산 가치가 높은 저PBR 대형주 비중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제 생각엔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이쪽에 집중하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뚝심 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실과 가장 가까운 순환매 장세 시나리오입니다. 큰 상승 추세는 맞는데 그 안에서 돈이 방산, 원전 같은 단기 테마들로 빠르게 옮겨다니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죠. 이럴 땐 좀 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해요.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꽉 잡고 가되 일부 자금으로 단기 테마를 편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전 팁은 테마주에서 수익이 나면 절대 욕심내지 말고 빠르게 이익을 실현한 뒤에 그 돈을 다시 묵직한 주도주에 투자하는 리밸런싱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매매할 때는 손절선, 즉 스탑로스는 반드시 설정해 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은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번진다거나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 경우에 대비하는 거죠. 이럴 땐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익이 난 종목들을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KB증권 리서치센터 같은 곳에서 추천하는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 다들 아시죠? 시장이 과열 신호를 보일 때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시나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기간,
그리고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장의 판을 흔드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힘, 그리고 내부에서 시작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구조적인 변화.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더라도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믿고 방향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이 판다는 그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둘째, 그 뒤에 숨은 진짜 돈의 흐름, 즉 기관의 탈을 쓴 패시브 자금을 읽어내야 합니다. 셋째, 제가 제시해드린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회사에서 프로젝트 고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겉보기에 제일 삐까뻔쩍하고 성과 잘 나올 것 같은 프로젝트 맡았다가 중간에 엎어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차라리 좀 묵묵해 보여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걸 골라야 진짜 내 성과가 되는 거죠. 특히나 윗분들 마음은 내일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하. 오늘 분석의 한 줄 요약입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이곳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에 가장 무게를 두시는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